학부모님이라고 저희 고등과정 친구였어요. 그 졸업생 학부모님이시고 13기에 이다솔이라고 따님도 있으세요. 오늘 같이 왔던데 다솔이. 그 친구 금산간디 중학 출신이고 그리고 저희 고등과정 와서 지금 현재 3학년이고요. 오랫동안 그 신명면으로 좋아주신 어머니한테 제가 사실 바쁘세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부탁드릴게요. 해서 강제로 모셨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 이제 마치.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금산 간디 5기 이하상 13기 이다솔 엄마입니다. 이게 보이네요. 원래 15기로 입학하시는 분보다 제가 10년 전에 이 자리에 왔던 사람인데요. 그때는 학교가 여기 있지 않고 경북 군이 소모에 있어서 제가 그때 소모로 다녔습니다. 그때 소모에 1년 있다가 이제 6기부터는 지금 금산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되게 떨리네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나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빚을 많이 졌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갚을 길이 없었는데요. 마침 찬스가 왔어요. 며칠 전에 이제 본인께서 밤에 전화하셔가지고 여기 뭐냐고 그래서 예 갑니다 그랬더니 그럼 빨리 와서 15기 학부모님하고 1시간 동안 좀 이야기 먼저 졸업생 부모로서 아니면 지금 재학생 부모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이유가 막 100가지 정도가 쫙 머리에서 금방 확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뺀질거리고 싶었는데도 그 다음 순간 은혜를 갚을 찬스가 왔으니까 이때 빨리 갚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예, 쌤은 왕이고 저는 쌤 말씀에 완전 복종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도망하지 않고요. 그게 왔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게 오게 된 거는 예, 좀 무식하면 용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전 정말 이렇게 15기 분들 그 가족 소개하는 거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 자세히 보면서 정말로 다양하고 훌륭하고 재미있고 굉장히 그 에너지가 넘치는 거를 많이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이제 학교에서 여기 계신 어느 분한테라도 학교에 이런 게 있으니까 와주세요 하고 부탁하시면 절대로 거절하실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어떤 부탁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예 하고 다음에도 열심히 와주시면 돼요. 많이 막히고 그럴까봐 제가 이제 조금 적어 가져왔는데 이게 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적어와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10년 전에 여기 왔을 때나 지금이나 제가 이렇게 대학 교육이라든지 어떤 대안적인 삶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래도 지금은 10년 정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것도 있어가지고 조금 나아졌는지 몰라도 그때 10년 전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이제 애를 하나 졸업시키고 그때 대학 교육이 이제 3년 학교 다니다가 졸업하면 너무 아쉽구나. 좀 더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애들이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렇게 제가 마음으로 늘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게 통했는지 이제 5기 하상이 밑으로 동생이 또 한 명이 있고요. 이제 위에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자기는 꼭 이렇게 대안학교 올 거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13기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써왔는가 하고 또 말하고 이거 막 자꾸 달라지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제가 여기 온 거는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사랑과 자발성의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일단 자발성이라 하면 자기 스스로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 금산 중학교에 다닐 때요. 자발성의 트레이드마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든지 뭐 하면 뭐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자발적으로 잘했대요. 출석 같은 거만요. 내용은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제 생각에는 애를 본받아서 그 다음에 또 학교 철학도 그러니까 아 자발적으로 이제 좀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이게 제 소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간대학교에 이제 애를 왜 보냈는가 이런 것도 또 이야기해드려야 되잖아요. 먼저 이제 오기 이제 하상이를 왜 보냈는가 하면요. 위에 이제 여자애가 2명이고요. 그 다음에 하상이가 있고 하상이 남동생이 있고 하상이 여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1, 3, 5는 여자애고요. 2, 4는 남자애인 거예요. 근데 1, 3, 5는 아빠의 성향을 닮았고요. 2, 4는 엄마의 성향을 닮았어요. 그리고 혈액형은 남자아이 2명하고 저는 B형이고 여자애들 3명은 쫙 A형이고 예쁜 남편은 AB형이에요. 그러니까 AB형은 제가 경험하기로는 약간 G 플러스 리얼 같은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요새 막 단무지 그러겠잖아요. 우리 부모님 중에서 단무지 무슨 그 하시는 분 있으신데 저는 단하고 무는 저한테 속하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 무하고 지는 남편한테 속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라요. 저희 집에 같이 살아도요. 애들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 위에 둘이 언니 저 누나들 둘을 학교를 갔는데 그냥 학교를 그냥 다니더라고 잘요. 근데 이제 이 문제 3번 하상이잖아요. 옥인데 하상이는 이제 이게 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약간의 맞질 않는 거예요. 첫째 누구하고 안 맞는가 하면 아빠하고 안 맞아요. 둘이 눈만 딱 마주치면요 막 스파이크가 일어가지고요 되게 곤란한 그런 지경으로 빠지는 거예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이제 심한 발달이 된 거는 우리 아이가 고칠 수 없는 왼손잡이예요. 근데 남편은 왼손잡이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는 아주 이 병든 사람 같은 그런 걸 시선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야 된다고. 근데 애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고칠 그런 성향을 타고나가지고요. 이게 둘이 마주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난 척하고요. 왼손잡이에 대한 막 스크랩을 막 하고 그 다음 왼손잡이 성공한 사람들 사례를 막 들으면서 이게 왼손잡이도 병이 아니다. 이 사람들도 당신이 좋아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이러면서요. 막 이렇게 들이댔어요. 막 들이대니까 남편이 저를 이 여자는 애 망칠 여자다 이렇게 딱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가 이제 그렇게 해가 걔 인생 책임질 거야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집에 막 이제 풍파가 막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왼손잡이로 글을 써도 안 써도. 근데 뭐 아빠가 그냥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 남편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고 어디 가서 지금 길을 엄청 가렵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되니까 막 받아쓰기 시켜가지고 이제 막 훈련시켜서 학교에 가 점수 맞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일요일 날 한번 이렇게 받아쓰기를 이렇게 시키려고 그러면 왼손으로 글씨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아빠가 딱 들어오는 순간 연필이 오른손으로 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글씨 자체가요. 그런 상황을 이제 이렇게 살았어요. 살면서 이제
저는 애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제가 이제 아주 시골에서 그렇게 살았는 사람이라서 공부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시키는 줄 알았어요. 우리 땐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때는 문제집 같은 그런 것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문제집 프린트해가지고 공부시켜줘야 되지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공부시키는 거를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식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제가 사는 동네가 일산 신도시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동네인가 봐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학교를 안 가봤기 때문에 이 애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이제 이렇게 지났어요. 초등학교 때는 왜 뭐 몇 단이다 몇 단이다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에 가가지고요. 첫 시험을 치렀는데 얘가 꼴찌 다음이더라고요. 꼴찌 다음.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우리 공부를 못하는 자식이 있다는 게 저도 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를 찾아갔어요. 상담 기간이라 가지고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꼴찌 다음인데 혹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저기 혹시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거나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대요. 단지 공부만 안 했을 뿐이지 우리 애가 약간 손으로 하는 거는 잘하는 편이에요. 뭐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막 살아있는 것처럼 그려놓고 만들기를 해도 막 살아서 튀어나온 것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 무슨 고양시에서 무슨 조립하는 선수였어요. 저희 아이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약간 교과서적인 선생님이셨는지 어떤 아이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과학을 잘하는 아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상이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친구들하고도 잘 지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 말을 완전히 믿고 또 집에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년에 한 번 가는 거예요. 학교를. 또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혹시 무슨 안 좋은 그런 게 있냐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3학년 올라갈 무렵에요. 아이가 샤워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이 몸을 이렇게 봤어요. 이제 이렇게 한 중학교 가니까 엄마들이 못 시키잖아요. 애들을, 남자애들을요. 근데 애가 있죠. 막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엉덩이하고 막 그 허벅지 같은데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저도.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너 왜 몸이 이러냐고 안 보여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귀에 안 들어온대요. 이상하대요. 무슨 아무것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애가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개근상 타는 애였어요. 학교 안 가면 집에서는 더 못 끼니까 학교는 맨날 가는 거예요. 잘. 그런데 몸이 그렇게 돼가지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제 판타지 소설, 그때만 해도 아주 게임에 그런 게 깊어지진 않은 상태였어요. 판타지 소설을 많이 빌려가지고는요, 부모 몰래 어디다 잘 숨겨놨다가 학교 갈 때 그걸 갖고 가서 영어 시간 때문에 영어책 속에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보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맞고, 교복 입고 있으니까 애가 이게 얼마나 멍이 드는 거 잘 모르잖아요, 선생님. 수학 시간 되면 또 보다가 또 수학 선생님 또 때리고, 그리고 맨날 맞고 그런 일상이 되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저 강원도 있잖아요. 강원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전라도까지요. 막 대안학교 리스트를 쫙 찾아가지고요. 어느 대안학교가 막 가면 우리 애가 확 달라질까. 막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한 1년 정도를요.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애는 어디로 계절학교 같은 거 무슨 다니는가 하면 산청으로 다녔어요. 산청 간디고등학교요. 산청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때도. 한번 대안학교라니까 뭐 이름만 듣고 애 계절학교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보내고 거기 가가 시컷 뛰어놀고 오면 아빠하고도 눈도 안 마주치고 이러니까 거기 보내고 뭐 어디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이제 대안학교를 가야 되겠다. 대안학교를 가면
선생님한테 맞지도 않고 지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고 공부는 못해도 그냥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 이제 이렇게 막 찾았어요. 얘한테 진짜 맞는 데가 어딘가 싶어가지고요. 그냥 뭐 내 자식 그냥 살리겠다 그거 한 가지 생각밖에 뿐이었어요. 아무것도 다른 건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설명회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학교 설명회를 제가 갔었어요. 갔었더니만은 그때 이제 우리 그 창립하시는 분의 양희규 선생님이시잖아요. 희규 쌤이요. 이제 뭐 대한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우리 애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산청에는 가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느끼게 얘는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간디 우리 학교가 이제 옛날에 간디 자유학교였어요. 간디 자유학교에 가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한다니까 거기를 가야 되겠구나. 그 뭐 산청에 가는 첫째는 얘가는 공부에 취미 없으니까 그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게 이제 거기 넣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학교 설명회에 가가지고 어느 학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때는 확실하게 알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또 넣을 방법이요. 얼마나 저는 이제 막 꼭 넣고 싶고 애도 이제 꼭 하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10년 전이니까 제가 컴맹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유치원 수준입니다. 저는 컴맹이라 가지고 막 이제 저는 상고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인문계 나왔어요. 학교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목소리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때는 우리 그 학교 간디 자유학교의 대표 선생님이 혜원 쌤이셨는데요. 그 메일에 보니까 뭐 혜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막 부모가 간절하게 바란다고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면 그래도 설마 동정을 해가지고라도 우리 애를 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 그런 머리가 확 돌아가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막 아침부터 밤까지요. 막 그거를 썼어요. 그거 절절히 우리 애는 이 학교를 꼭 와야 된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이해하는 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딱 넣었는데요. 뭘 잘못 눌러가지고요. 하루 종일 쓰는 그게 어디로 날아가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또 그날 밤에 있죠. 이제 왜 있잖아요. 학교 설명회 하고 원서 넣고 얼마 있으면 저 합격자 발표나잖아요. 그랬는데 발표나기 전에 이거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또 그날 밤새도록 또 막 썼어요. 그게 절절히 우리 애는 이게 꼭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됐는 거예요. 이제 보내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하여튼 그 선생님하고 그 이후에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은 우리 애가 2차에 합격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애가 소모에 있는 그 간디 자유학교 합격되고 난 다음에 하늘에 별 딴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뭐 서울대 합격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2차에 또 애 학교 넣으려면 또 이렇게 왜 하잖아요. 뭐 3박 4일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그거 하기 위해서도요. 우리 가족이 그렇게 합심해가지고 노력한 거는 그때 처음일 거예요. 막 우리 온 식구가 모여가지고요. 애를 장기자랑 하려면 노래 같은 것도 불러야 되잖아요. 거기 가면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합격할 것인가 생각이나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와 회의를 거듭해가지고 노래 연습시켜. 그 다음에 막 또 사진도 10장을 골라가지고 사진 10장 가져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 10장 그냥 가져가면 안 된다. 이 사진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거를 설명만 들으면 막 학교에서 금방 합격시켜 줄 정도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요. 온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막 그거를요. 막 꾸며가지고 10장을 있죠. 막 술을 넣고 막 하여튼 쇼를 피웠어요. 그렇게 며칠을 해가지고 우리 애가 합격을 한 거예요. 이 학교를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학교를 잘 다녔어요. 잘 다녔는데 저는 우리 애 하는 소리가 야 간디 학교 가가 잘 지내냐 이래 물어보면 잘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문제 없냐 하면 문제 없대요. 그러면 엄마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엄마한테 전화를 할 거니까 학교에서 전화가 안 오면 안심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애 말을 100% 믿고 학교에서 전화만 안 오면 여기 뭐 잘 다니고 있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완전 깜빡 속았더라고요. 애가 막 저는 몰랐지만은 아주 막 힘들게 이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누가 힘들었는가 하면 애는 한 개도 안 힘들고 선생님들이 너무 애를 써가지고 얘가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할 때 그때 무슨 평가서 와요. 우리 학교는 이제 뭐 한 학기 끝나면 요새로는 이 평가서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뭐 A, B, C, D 이렇게 뭐 엑셀런트 그런 것도 오고 막 하여튼 그런 게 오는데 옛날에는 다 서술형이었어요. 뭐 얘가 어쩌고 해가지고 이 성적표가 아니죠. 평가서라는 게요. 이렇게 막 이런 A4 용지로 막 한 5장, 6장 그렇게 돼요. 얘가 뭐를 했고 막 줄줄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선생님께서요. 그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면 산청 중학교에 계셔요. 성함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 선생님이요. 이런 애는 처음 봤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막 두 손 두 발 들었다 막 세상에 막 이런 애는 처음 봤다고 막 그렇게 막 그 독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그걸 보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애가 막 학교에서 잘 다니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애도 안 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애가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건 이제 그 애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애 동생이 이제 2명이 있었는데 밑에 남동생은 지 형을 하는 걸 이렇게 보더니 엄마 나는 간대학교 절대 안 갈 거야. 왜 안 가니? 형처럼 저렇게 간대학교 가면 나중에 가면 사랑 구실을 못하고 밥도 굶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직업도 못 구할 것 같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마 나는 무슨 직업도 받다단 거 구하고 저 형처럼 했다가는 대학도 못 가고 아주 사회에서는 뭐 인간의 쓰레기에 비금가는 그런 사람 될 거니까 자기는 아예 포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 그래도 형은 엄마가 보기에 가가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아유 엄마가 몰라가 그렇지 형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때 또 한 동생 어여쁜 여동생은요 엄마 나는 간대학교 꼭 갈 거야. 얼마나 좋아 형은 맨날 놀고 오빠는